안녕하십니까. 한성자동차 벤츠 수원전시장 프로덕트 엑스퍼트 최윤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통해서 이 350 AMG 라인 모델의 내외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영상을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성자동차 수원전시장은 전시장과 서비스센터, 인증중고차까지 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구매부터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며 전시장 내부에는 AMG 퍼포먼스 센터까지 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다양한 차량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키레스고 기능입니다. 키에 있는 문 열림 잠금 버튼으로 문을 열고 잠글 수 있지만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손잡이 안쪽에 손을 넣게 되면 문이 열리게끔 되어 있고, 잠글 땐 손잡이 바깥쪽 라인을 가볍게 터치하면 사이드미러 접힌 걸로 잠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썸머 오프닝 기능입니다. 키의 열림 모양 버튼을 길게 꾹 눌러주게 되면 차량의 썬루프와 그리고 동시에 창문이 전체 다 열리게끔 되어 있는데요. 닫는 걸 원할 때는 잠긴 버튼을 길게 눌러주면 차량 썬루프와 동시에 창문이 다 닫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유구 개폐 방법입니다. 차량 문 잠금이 해제된 상태에서 주유구 바깥쪽을 터치하면 주유구가 열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닫을 땐 수동으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트렁크 개폐 방법입니다. 운전석 안쪽에 하단에 트렁크 모양을 잡아당겨서 트렁크를 열 수도 있고, 키의 열림과 잠금 모양 밑에 트렁크 모양을 빠르게 2번 눌러서 트렁크를 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엠블럼 기준 안쪽에 버튼이 있어서 손으로 눌러서 트렁크를 열 수도 있고요. 키레스고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어서 혹시나 짐을 많이 들고 계셨을 때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엠블럼 기준 밑으로 발을 가볍게 넣었다 빼주시면 트렁크가 열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이기 때문에 손으로 잡아 끄는 것보단 버튼을 이용해서 닫는 게 좋은데요. 왼쪽에 있는 버튼은 트렁크를 닫는 버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트렁크가 닫히는 것뿐만 아니라 차량 전체가 잠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동일하게 엠블럼 기준 밑으로 발을 넣었다 빼주시면 닫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기능과 시트 열선입니다. 의자 모양 그대로 생겼고요. 밑받침 앞, 뒤, 위, 아래, 그리고 전체적인 길이를 앞으로 나오게 할 수 있고요. 등받이 앞, 뒤, 머리 위아래로 수정 가능합니다. 시트를 맞춰준 다음에 메모리 누르고 1을 하면 소리와 함께 저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3가지 저장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트 열선입니다.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차문 개폐 버튼입니다. 문 열림 잠금 버튼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유구가 열리지 않을 때는 열림 버튼을 눌러 주유구를 잠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조정 방법입니다. 왼쪽 사이드미러 버튼을 눌러서 빨간불이 들어온 걸 확인하고 동서남북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마찬가지로 오른쪽 사이드미러 버튼을 누른 후 동서남북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중앙에 있는 버튼은 사이드미러를 수동으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저희 차량은 후진할 때 오른쪽 사이드미러가 하향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요. 원치 않으실 때는 마무리 버튼을 왼쪽으로 눌러주시면 후진할 때 내려가지 않으나, 후진할 때 오른쪽 사이드미러가 내려가는 걸 원하시면 마무리 버튼을 오른쪽으로 눌러주셔야지 후진할 때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량 창문 개폐 방법입니다. 모두 다 원터치로 이용 가능하고 앞창문을 눌러서 열 수 있고 잡아당겨서 닫을 수 있습니다. 차량 뒤에 창문 잠금 버튼입니다. 아이들이 타고 있을 때 잠궈주시면 뒤에 창문이 열리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개폐 방법입니다. 트렁크를 열 땐 트렁크 모양 버튼을 잡아 당겨주면 트렁크가 열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닫을 땐 닫힐 때까지 눌러주셔야 됩니다. 중간에 손을 떼면 닫히다가 말게끔 되어 있습니다. 헤드라이트입니다. 헤드라이트는 항상 오토로 놓고 써주시면 적절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건 전조등,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건 미등, 그리고 끝에 있는 화살표 2개는 파킹등을 뜻합니다. 파킹등은 유럽 국가에서 주차해놨을 때 내 차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라는 등인데, 사실상 우리나라는 가로등이 잘 되어 있어서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파킹 등에 두고 주차를 하셨을 때 미세하게 운전석과 조수석에 앞뒤에 불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서 방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오토에 놓고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왼쪽은 안개등입니다. 안개등은 눌러주시게 되면 전방 안개등뿐만 아니라 후방 안개등까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후방 안개등은 운전석 기준 뒤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데 중앙선 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기반 밝기입니다. 계기반 밝기는 기본적으로 자동 조절되게끔 되어 있으나 고객님께서 어두운 곳에서 운전을 할 때 계기반이 너무 밝으면 수동으로 내려서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입니다. 흔히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 차량은 자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시동을 끄면 사이드 브레이크가 무조건 채워지고 시동 켜고 출발하면 알아서 풀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일부러 잡아당겨서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시동을 끄면 다시 채워지게끔 되어 있어서 이중 주차는 불가능하니 항상 주차선 라인 안에 주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방향 지시등입니다. 위아래로 살짝 올리거나 내리면 3번 깜빡이고 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길게 눌러주시면 계속 유지하실 수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엔 멀티빔 LED 2세대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하이빔 어시스트가 적용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을 밀어주시게 되면 오토 상향등이 적용되어 마주오는 차량을 인지해서 일부분 끄고 켜고 올리고 내리고 하는 기능이 적용되어 있고요. 다 사용하고 잡아당겨서 원상복구 해주시면 됩니다. 잡아당기게 되면 일회성으로 하이빔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와이퍼는 돌려주시면 되는데요. 0, 그리고 점선 1, 2단계와 수동, 그리고 실선 1, 2단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점선이 자동이기 때문에 점선 밑에 있는 1단계와 2단계 둘 중 하나를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1단계와 2단계 차이는 민감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워시액은 옆에 회색깔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사용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한번 가볍게 눌러주시면 한번 일회성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조작 방법입니다. 핸들 뒤편에 조그만한 레버를 위아래로 수정해 주시면 높이, 그리고 앞뒤로 잡아당겨 주시게 되면 깊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칼럼식 기어입니다. 핸들 뒤편에 오른쪽에 레버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후진이 제일 위에 있고 드라이브는 밑에 있습니다. 원하는 방향대로 올리거나 내려주시면 되는데요. 후진을 할 땐 브레이크를 밟고 끝까지 위로 올려주시면 후진, 밑으로 세게 끝까지 내리면 드라이브에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립은 R과 D 사이에 있는데요. 살짝 올리거나 살짝 내리면 중립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킹할 땐 옆에 회색깔 버튼을 눌러 파킹을 하실 수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입니다. 핸들 뒤편에 마이너스와 플러스 패들 시프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수동 기어 변속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차량은 9단 미션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변속이 가능한데 고객님께서 수동 변속을 원할 때 마이너스나 플러스를 잡아당겨주면 앞에 D가 M으로 전환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단수를 넣을 땐 오른쪽에 있는 패들 시프트를 잡아당겨주면 단수가 올라가게끔 되어 있고 마이너스를 눌러주시면 단수가 내려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단수를 넣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변속되게끔 되어 있으나 고객님께서 수동에서 자동으로 넘어갈 때 플러스를 꾹 하고 잡아당겨 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D1, D2로 이렇게 넘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기반 조작 방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왼편에 터치 컨트롤러를 위아래로 훑어주시면 보실 수 있는 화면이 여러 가지 바뀌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에 지금 누적거리와 구간거리를 보실 수 있는데요. 구간거리는 리셋이 가능하므로 OK 버튼을 길게 꾹 눌러주시면 0으로 초기화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속도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연비와 에코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전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발 후와 리셋 후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출발 후는 시동을 끈 상태에서 4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리셋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의 연비와 총 키로수를 확인하고 싶을 땐 리셋 후로 보시는 게 좋은데요.
제일 밑에 연비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훑어주시면 중앙의 디스플레이 화면값뿐만 아니라 왼쪽으로 훑으면 왼쪽 화면값과 그리고 오른쪽으로 훑으면 오른쪽 화면값도 훑어서 원하는 디스플레이로 맞추실 수 있습니다. 디스트로닉 기능입니다. 흔히 스마트 크루즈라고 얘기를 하고 반자율주행인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 앞차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차선을 읽으면서 달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실행은 셋 버튼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눌러주시면 시작되는데 멈춰있는 상태에서 눌러주시게 되면 속도는 20부터 시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팅값이 마음에 안 들면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세팅값을 수정할 수 있는데요. 플러스를 눌러주시게 되면 전체적인 속도가 10씩 올라가게끔 되어 있고 마이너스를 눌러주시면 전체적인 속도가 10씩 마이너스로 내려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아래로 훑어주시게 되면 속도는 1씩 올라가거나 1씩 내려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차량 속도를 설정한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차간 모양 버튼을 눌러서 차간 거리를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온도 모양 옆에 차선 위에 차 모양 버튼을 보실 수 있습니다. 누를 때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벌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처음 하실 때는 4단계 끝까지 띄워놓고 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1단계가 몇 미터야? 라고 얘기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우리 차량 속도와 앞차 간격에 따라서 1, 2단계가 다 다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차 간격 유지하는 스마트 크루즈를 실행을 하게 됐을 때 차선을 읽게 되면 레디 옆에 이제 핸들 모양이 초록색으로 불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초록색이 아닌 다른 색깔들은 차선을 제대로 인지를 못했다는 뜻이며 초록색일 때만 핸들에서 손을 오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 손 정도는 가볍게 올려놓고 운전을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핸들을 전부 다 오픈했을 때 기본적으로 60초 있다가 경고 멘트가 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고 멘트가 울렸을 때 핸들에 가볍게 올려놓으시면 경고 멘트는 해제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도 반자율주행은 해제가 되나 옆에 왼쪽에 캔슬 버튼을 눌러서 해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에 있는 리스타트 버튼은 눌러주시게 되면 전에 하셨던 속도값을 당겨오는 기능입니다. 오른쪽에 리밋 버튼입니다. 리밋 기능은 눌러주시게 되면 앞에 22.5도 옆에 있는 온도 옆에 있는 스마트 크루즈 버튼이 LIM으로 활성화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눌러주시게 되면 속도 제한이 걸리게끔 되어 있어서 일정 속도 이상 안 나게끔 걸어버리는 기능인데요. 해제할 땐 다시 LIM 버튼을 눌러 크루즈 모양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평소에 기본 주행하실 땐 이제 스마트 크루즈 모양 버튼으로 해놓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조작 방법입니다. 핸들 왼편에 집 모양 버튼을 눌러주시면 트립 위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터치 컨트롤러를 위로 훑어 헤드업 디스플레이 커서가 들어오면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커서가 넘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바로 조작해 주시지 않았을 때 정면 계기판에 커서가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끝까지 훑어서 톱니바퀴에 파란불이 들어오면 OK 버튼을 눌러서 위치는 위아래로 훑어주시면 높이가 수정되게끔 되어 있고 좌우로 훑어주시면 밝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위치는 좌우는 아닌 높이만 위아래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하고 시트에 M 누르고 1을 해주시면 메모리 기능을 활성화하게끔 되어 있어 앉은 키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 맞추고 난 다음에 되돌아가기 모양 버튼을 눌러 원상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신형 E클래스는 3분할 신형 HUD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중앙의 화면값을 위아래로 훑어서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왼쪽도 훑을 수 있고 오른쪽도 위아래로 훑어서 이제 원하는 방향을 보여줄 수 있는데
왼쪽 같은 경우엔 내비게이션과 연동되어 이제 방향을 알려주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엔 레이더 센서와 연결되어 있어서 정면 앞에 차량의 후방 모양의 간격을 보여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끝까지 훑으면 이제 전원 모양의 불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서 눌러주시면 HUD를 오프하실 수도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조작 방법입니다. 핸들 오른편에 터치 컨트롤러를 좌우로 훑거나 위아래로 훑어서 원하는 디스플레이 화면을 맞춰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선택은 OK 버튼을 눌러서 선택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돌아가기 모양 버튼을 눌러 뒤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홈 버튼을 눌러서 여러 가지 메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전화를 받고 끄는 버튼입니다. 블루투스가 연동된 상태에서 전화를 받을 땐 위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고 전화를 끌 때는 밑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평소에 전화 받는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통화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볼륨 버튼입니다. 위아래로 훑어주시면 볼륨이 조정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눌러서 음소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 버튼입니다. 즐겨찾기 버튼은 고객님께서 원하는 여러 가지 즐겨찾기를 저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즐겨찾기의 기본 목록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 새 즐겨찾기 추가를 눌러서 고객님께서 자주 쓰시는 메뉴를 즐겨찾기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링고트로닉 버튼입니다. 이번 차량은 MBUX가 탑재되어 있어 음성 명령어로 차량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설정 방법입니다. 앞에 내비게이션 버튼을 누른 후 목적지 입력을 누르고 주소나 명칭을 검색할 수 있는데요. 현재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경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미니 인증 후 경기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KT 온라인 검색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KT 온라인 검색 기반을 이용해서 조금 더 쉽고 편리하게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원시청을 검색해 보도록 할 건데요. 검색 후 기다려주시면 오른쪽에 뜬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바로 시작할 수 있는데요. 즐겨찾기를 하실 수도 있어서 별 모양을 눌러주시면 집으로 저장할지, 직장으로 저장할지, 즐겨찾기로 저장할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안내 취소는 X자 버튼을 눌러주시면 안내 취소가 되고요. 옵션이 있어서 고객님께서 내비게이션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컨트롤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지도 정렬에 들어갔을 때 2D나 3D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이번 E클래스 350 같은 경우에는 어라운드 뷰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실행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은 앞에 카메라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차량의 디스플레이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차로나 이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미디어 기능입니다. 앞에 화면에 미디어를 터치하면 블루투스와 USB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블루투스를 처음 연결할 때는 블루투스 장치 추가를 누르고 핸드폰에 블루투스를 켜주신 후 장치 연결을 눌러주시면 블루투스를 잡았을 때 이렇게 하단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걸 누른 후 핸드폰에 이렇게 넘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확인을 누른 후 허용을 누르고 기다려주시면 전화와 이제 오디오를 같이 연결할지 오디오만 연결할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밑에 이제 핸드폰 모양을 클릭해 주시면 내 핸드폰의 연동 이제 목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USB 기능입니다. USB는 C 타입 USB를 꽂아 주셔야 되고요.
꽂아주시게 되면 USB 안에 있는 동영상과 노래를 듣거나 보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입니다. 라디오를 눌러주시게 되면 FM, AM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눌러서 채널을 바꾸실 수도 있고 훑어서 채널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자주 듣는 걸 즐겨찾기 하실 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고요. 삭제를 원할 땐 꾹 눌러서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웰빙입니다. 웰빙은 시트 컴포트와 앰비언트 라이트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시트 컴포트 안에는 시트 키넥팅이 있습니다. 시트 키넥팅은 이번 E클래스에 적용된 기능인데요. 밑받침과 등받이가 미세하게 각도 수정이 되는 기능입니다. 아무래도 장시간 같은 각도로 운전했을 때 허리에 부담이 갈 수 있는데요. 시트 키넥팅을 실행해 주시면 이제 등받이와 밑받침이 미세하게 수정이 돼서 허리 건강에 이로운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옵션에 들어가서 시간 설정을 할 수도 있고 등받이와 시트 부분 설정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입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밝기를 조정할 수도 있고 색상에 들어가서 다양한 색깔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멀티컬러는 2가지 이상의 그라데이션 있는 색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색상이 천천히 위아래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고요. 원하시는 색상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마음에 드는 색깔이 없을 땐 멀티컬러를 해제하시면 단일 컬러 6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입니다. 정보는 차량 현재 상태와 그리고 엔진에 대한 출력 토크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연비, 사용 설명서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차량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아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메르세데스 미 앱 버튼입니다. 앞에 메르세데스 미 앱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메르세데스 미와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 또는 안드로이드 오토, 날씨 어플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핸드폰의 메르세데스 미 어플을 통해서 차량 현재 상태를 아실 수도 있는데 고객님께서 온라인 컨텐츠에 들어가셔서 구매하신 목록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메르세데스 미 계정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를 연동해서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를 실행하실 수도 있는데요. C타입과 그리고 8핀 USB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C타입 USB를 앞에 꽂은 후 핸드폰에 연동하고 동의함과 동의하지 않음이 뜨면 동의함을 눌러주시면 애플 카플레이가 실행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는 앞에 터치로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 바로 핸드폰으로 조작해 주시면 티맵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이 뜨지 않는 경우 버튼을 눌러서 바로 조작해 주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이 화면 자체가 나가졌을 때 집 버튼을 눌러 오른쪽 상단에 애플 카플레이를 눌러주시면 바로 다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날씨 어플입니다. 날씨 어플은 현재 차량이 있는 위치를 확인해서 현재 날씨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다른 지역을 검색하고 싶을 땐 검색에 예를 들어 서울시 종로구를 검색한다 했을 때 서울시 종로구를 검색해 주시면 오른쪽 상단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서울시 종로구에 대한 날씨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정입니다.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차량의 전반적인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퀵 액세스, 보조장치, 차량, 라이트, 시스템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먼저 퀵 액세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P입니다. ESP는 차체 자세 제어 장치이므로 항상 켜놓고 다니는 걸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차선 이탈 방지입니다. 차선 이탈 방지는 60km 이상에서 차선을 바꿨을 때 경고하는 기능인데요. 고객님께서 방향 지시능을 키면 개입하지 않지만 핸들링만 컨트롤했을 경우에는 개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km 이상에서 꼭 방향 지시능을 켜고 차선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점선을 밟았을 때 핸들에 진동이 오고요.
실선을 밟았을 땐 보정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향 어시스트와 교통 표지판 어시스트입니다. 반자율주행 시 켜놓고 운전을 하셔야지 차선을 읽으면서 따라가는 기능인데요. 조향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차선을 읽었을 때 핸들이 알아서 돌아가는 기능이고, 핸들에서 떼실 수 있는 시간은 60초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체증 어시스트는 이번 E클래스 350에 적용되어 있는 기능인데요. 정체 구간 시 중앙분리대가 있고 자동차 전용 고속도로에서 정체 구간을 인지해서 앞차 후방을 인지해서 따라가는 기능입니다. 교통체증 어시스트는 인지가 되었을 때 정면 계기판에서 활성화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HUD입니다. HUD는 앞에 왼쪽에 계기판에서 컨트롤 하실 수도 있지만 직접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껐다 켰다 하실 수 있습니다. 보조장치입니다. 보조장치에 카메라 주차 어시스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조기 경고 전체를 설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후진할 때 차량 경고를 알려주게끔 되어 있는데요. 저희 차량 같은 경우 후진할 때 스탑까지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후진할 때 웬만하면 좀 천천히 후진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교통표지판 어시스트입니다. 이번 차량 같은 경우에 교통표지판을 인지해서 시청각으로 경고를 할 뿐만 아니라 제한 속도를 인지해서 제한하는 기능까지 있는데요. 반자율주행 시 예를 들어 80km로 달리고 있다가 앞에 카메라가 60km 경고를 인지를 하면 속도를 감속을 하고, 다시 80km 교통표지판을 인지하면 가속하는 게 있습니다. 이 기능 자체를 혹시나 나는 필요 없다 할 때는 제한 적용을 눌러서 꺼주시면 됩니다. 능동형 차선 이탈 어시스트입니다. 차선을 이탈했을 때 경고하는 기능이고요. 기본적으로 점선에서는 핸들에 진동이 오고, 실선을 밟았을 때는 자동 보정되게끔 되어 있어 60km 이상에서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차선을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능동형 브레이크 어시스트입니다. 저희 차량은 기본적으로 전방 차량에 인지해서 충돌을 막게끔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조기, 중간, 후기를 설정할 수 있지만 중간으로 놓고 다니시는 걸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앞차의 충돌 대비 스탑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60km가 넘어가게 되면 브레이크를 빨리 밟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텐션 어시스트입니다. 졸음운전에 도움을 주는 기능이고요. 혹시나 졸음운전을 하거나 차량이 조금 더 운전을 오래 했다고 생각됐을 경우 커피잔 모양이 계기판에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 꺼짐을 눌러서 끌 수도 있지만 시동을 끄고 15분 뒤면 기본적으로 어텐션 어시스트가 비활성화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호등 표시입니다. 신호등을 인지해서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능동형 사각지대 어시스트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이드 미러 양쪽에 사각지대 경고등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레디 상태에서는 노란불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고, 잘 안 보이는 사각지대를 인지했을 때 빨간색 경고등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빨간색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방향 지시등을 켜면 삐삐 소리까지 인지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번 E클래스는 하차 경고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 시동을 끄고 2분 내에 내리려고 할 때 혹시 빨리 다가오는 물체가 있었을 경우 삐삐 소리로 알려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리 기준 속도 어댑테이션입니다. 이번 E클래스에 새롭게 적용된 기능인데요. 거리 기준 속도 어댑테이션은 반자율 주행 시 급커브나 교차로 그리고 진출입 때 방향 지시 등을 켜면 속도가 자동적으로 감속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원치 않으실 땐 눌러서 비활성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입니다. 차량의 다이나믹 셀렉트 버튼은 눌러서 인디비주얼 개인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주행 모드나 그리고 스티어링 휠, ESP를 각각 원하는 방향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 제한입니다. 스노우 타일을 끼우셨을 때 원하시는 속도를 눌러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트 설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지 액세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지 액세스란 시동을 끄고 내릴 때 운전자가 조금 더 편하게 내릴 수 있는 기능인데요. 핸들만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핸들과 시트 자동 조절 다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 조금 바짝 당겨서 앉아서 운전하시는 분들을 위해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기능인데요. 아무래도 키가 크신 분들은 기본 포지션 자체가 조금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게끔 되어 있고, 이제 등받이 각도가 조금 뒤로 누워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제 각도가 다시 세워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벨트 조정입니다. 벨트를 채웠을 때 프리세이프와 연관되어 있어 벨트를 이제 시트 포지션에 맞게 채워주는 기능이 있고요. 시동을 껐을 때 빵 소리 하는 이제 잠김 알림을 설정하실 수 있고, 원치 않으시면 비활성화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 잠금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차량은 시속 30km 이상을 달렸을 때 자동 잠금이 설정되게끔 되어 있어서 문 4쪽이 다 잠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동 미러 접힘입니다. 차량을 잠궜을 때 사이드 미러가 접히는 기능입니다. 라이트입니다. 앰비언트 라이트에 들어가서 색상과 밝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실외 소등 지연과 실내 소등 지연을 이제 설정할 수 있는데요. 보통 15초 이상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에 들어가서 앞에 계기반의 디자인을 바꾸실 수 있는데요. 디자인은 클래식, 스포츠, 프로그레시브로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력 설정입니다. 입력 설정에 키보드 수기를 들어가셔서 키보드를 선택해 주시면 내비게이션에 이제 키보드를 입력할 때 한글이나 영어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출고되는 차량 같은 경우에 영어 설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들어오셔서 한글 천지인이나 조금 내려보시면 한글 쿼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 및 날짜 설정입니다. 시간 및 날짜 설정에 들어가셔서 자동으로 눌러주시게 되면 한국에 있는 걸 인지해서 시간이 자동적으로 맞춰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언어 설정입니다. 혹시나 앞에 디스플레이 화면이 언어가 다른 언어로 바뀌어져 있을 때 언어를 누르셔서 밑으로 훑어주시면 한국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눌러서 원하시는 언어로 변경 가능합니다. 초기화 버튼입니다. 혹시 화면이 렉이 걸려 멈춰 있거나 전체적인 이제 초기화를 원하실 때 눌러서 초기화하실 수 있습니다. 공조장치 기능입니다. 온도는 올리고 내리고 설정할 수 있는데 듀얼로 이루어져 있어서 운전석과 조수석을 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바람 방향입니다. 바람 세기를 올리고 낮추고 할 수 있고요. 끌 때는 밑으로 꾹꾹 눌러서 꺼주실 수 있습니다. 오토입니다. 보통 23도나 24도에 놓고 오토로 해주시게 되면 적절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해 방지 기능입니다. 앞유리에 성해가 꼈을 때 눌러주시면 성해를 제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뒷유리 열선과 사이드 미러 열선입니다. 에어컨 컴프레셔 작동 버튼입니다. 여름철에 눌러주시고 온도를 낮춰주시면 에어컨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겨울철에는 제습 효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실내 공기 순환 버튼입니다. 눌러주시게 되면 실내 공기 순환을 최대 30분까지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레스트 버튼입니다. 메뉴와 레스트가 같이 있는데요. 시동을 끈 상태에서 눌러주시게 되면 빨간불이 활성화되게끔 되어 있어 공조장치를 말리는 기능을 합니다. 에어컨을 오래 트신 날에 안을 제대로 안 말려주게 되면 다음번에 에어컨을 틀었을 때 쾌쾌한 냄새가 나는데요. 시동을 끄고 눌러놓고 나가시게 되면 잔류열 기능 작동이 하게끔 되어 있어 에어컨을 조금 더 이제 쾌적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누르면 메뉴 버튼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서 디스플레이 화면상 터치를 하셔서 이제 컨트롤할 수도 있습니다. 1열 시트뿐만 아니라 2열 시트도 컨트롤 가능하며 현재 대기 상태를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 E클래스는 에어 퀄리티 패키지가 전사양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 공기 순환도 최대 30분 막아드리게끔 되어 있고요. 글로벌 테스트 결과 1에서 5pm의 초미세먼지까지 이제 여과해주는 게 98%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텔 퀵 버튼입니다. 텔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블루투스와 연동된 핸드폰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메시지가 온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핸드폰의 주소록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퀵 버튼입니다. 내비게이션 눌러주시게 되면 목적지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와 미디어 퀵 버튼입니다. 라디오와 미디어를 같이 동시에 이제 버튼이 한 곳에 묶여 있는데요. 누를 때마다 화면이 바뀌게끔 되어 있습니다. 차량 기본 설정 퀵 버튼입니다.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설정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출고 전에 설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즐겨찾기 버튼입니다. 즐겨찾기는 주로 사용하시는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상등입니다. 비상등은 고객님께서 눌러주실 수 있는데 70km 이상에서 급제동 시 자동으로 켜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컵홀더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콘솔 안쪽에 컵홀더가 위치하고 있고요. 오른쪽은 키를 인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시동이 안 걸렸을 때 키를 오른쪽에 넣어주시면 비상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안쪽에는 무선 충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QI 표준에 충족하는 아이폰과 갤럭시를 화면이 위로 보는 상태로 끝까지 넣어주시면 무선 충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C타입 충전과 그리고 C거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터치패드 조작 방법입니다. 터치패드는 상하 좌우로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손바닥은 인지하지 않으니 손가락 하나로 좌우 상하로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퀵 액세스 버튼인데요. 오디오나 이제 라디오를 틀었을 때 다음 채널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홈 버튼입니다. 홈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메인 화면으로 넘어가서 내비나 전화, 라디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이나믹 셀렉트 버튼입니다. 주행 중에 다이나믹 셀렉트 버튼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면 주행 모드를 바꿀 수 있는데요. 인디비주얼은 개인 설정이라 엔진이나 핸들링, ESP를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플러스와 스포츠의 차이는 조금 더 주행을 다이나믹하게 할 수 있는데 스포츠 플러스가 RPM을 조금 더 높게 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컴포트는 편안한 주행을 도와드리게끔 되어 있고요. 에코는 연비 효율이 좀 높아지는 기능입니다. 파크트로닉 오프 버튼입니다.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주차할 때 센서 소리가 안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소엔 꺼두고 운전을 해주셔야 됩니다. 파킹 파일럿 버튼입니다. 자동 주차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 E클래스 같은 경우 어라운드 뷰 카메라가 장착된 차량이 이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밑에 조그만한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차선을 읽는데요. 실행을 할 때는 버튼을 누르고 차선을 스쳐 지나가면 됩니다. 처음 하실 땐 빈 공간에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차선과 거리는 약 50cm 내외로 띄워놓고 운전을 하셔야 되는데 시속은 35km 미만으로 운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차 공간을 인지했을 때 앞에 디스플레이 화면에 조그마한 사각형 이제 주차 공간이 뜨게끔 되어 있고요. 주차 공간을 제대로 인지했을 때 P 모양이 안에 그려져 있습니다. 맞는 방향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클릭을 하면 후진 기어 넣으세요라는 멘트가 뜨게끔 되어 있는데 후진을 넣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기어 변속과 핸들링이 알아서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도 지원이 되나 고객님께서 언제든지 브레이크 밟을 준비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에코 스탑 앤 스타트 버튼입니다. 보통 흔히 ISG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시동을 이제 켜고 운전을 했을 때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신호 대기 시에 알아서 시동이 꺼지는 기능입니다. 고객님께서 혹시나 이 기능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눌러서 오프하실 수 있지만 시동을 껐다 키면 다시 리스타트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볼륨 버튼입니다. 볼륨 버튼은 위아래로 해주시면 볼륨이 컨트롤되며 눌러주시면 음소거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온오프 버튼입니다. 눌러주시게 되면 시스템 끄기와 디스플레이 끄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끄기는 단순 디스플레이 화면만 꺼지게끔 되어 있고요. 시스템 끄기는 이제 소리뿐만 아니라 전체 디스플레이까지 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내등입니다. 양쪽에 독서등이 있어 눌러주시게 되면 룸밀러 밑에서 등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 같은 경우 빨간불이 들어와 있을 때 문이 열면 이제 실내등이 안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꺼놓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전체 중앙불입니다.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밑에 등이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룸밀러 독서등도 같이 켜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2열 시트 컨트롤 라이트입니다. 뒤에 2열 시트 쪽에서도 컨트롤 할 수 있지만 고객님께서 컨트롤 하실 수 있습니다. 룸밀러 밑에 오른쪽 독서등입니다. 밑에 SOS 콜 버튼을 보실 수 있습니다. 눌러주시게 되면 빨간불이 위치해 있는데요. 고객님께서 눌러주시게 되면 고객님 위치가 파악이 돼서 근처에 있는 경찰서나 소방서를 저희가 대신 연락해드리는 시스템입니다. 메르세데스 미 고객센터 기능입니다. 고객님께서 눌러주시게 되면 MMC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과 그리고 차량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선글라스 보관함입니다. 눌러주시게 되면 안에 선글라스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선루프 작동 방법입니다. 열 때는 열리는 방향을 생각하고 밀어주시면 막을 열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밀어주시면 창문을 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닫을 땐 잡아 당겨주시면 창문을 닫고 한 번 더 동작해 주시면 막을 닫을 수 있습니다. 틸팅 기능이 있어 위로 올려주시면 환기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차량은 창문을 혹시 열고 가셨을 때 닫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운전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틸팅 모양으로 닫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 조작 방법입니다. 블랙박스는 앞뒤 2채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동을 끄면 같이 오프되게끔 되어 있으나 고객님께서 혹시 따로 오프를 원할 때는 벤치마크를 길게 눌러 온오프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 화면 안쪽에 가로 4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눌러주시게 되면 블랙박스를 좀 더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메뉴 버튼을 눌러 시스템 설정과 환경 설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시스템 설정을 눌러주시면 오디오 설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디오 설정에 들어가서 음성 녹음을 할지 안 할지 선택하실 수 있고 블랙박스의 볼륨 조정 또한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충격 감도도 설정할 수 있으며 SD카드 포맷도 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포맷할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화면 멘트가 뜨게끔 되어 있는데 고객님께서 들어가서 따로 포맷하실 수도 있습니다. 암레스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레스트 앞쪽에 버튼을 눌러주시면 안쪽에 C타입 USB를 2개 꽂아주실 수 있습니다. MBUX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UX는 음성 명령어를 통해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안녕 벤츠.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삼성역으로 경로 안내 중. 이런 결과를 찾았어요. 목적지를 말씀하세요. 1번. 경로가 탐색됩니다. 안녕 벤츠. 지금 말하세요. 앰비언트 라이트 빨강색으로 바꿔줘. 알겠어요. 색상을 바꿀게요. 혹시 이 외에도 추가적인 기능을 알고 싶으면 나 좀 도와줘라고 얘기하면 여러 가지 사양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 벤츠. 지금 말하세요. 나 좀 도와줘. 음성 명령 트레이닝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를 터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음성 명령어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패스는 조수석 앞쪽에 글로브 박스 안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카드는 카드 슬롯에 삽입할 수 있고 혹시 잘못 삽입했을 경우 왼쪽의 버튼을 눌러서 빼실 수 있습니다. 제일 끝에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음량 조절뿐만 아니라 길게 꾹 눌러주시면 영어와 한국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안내합니다. 차일드락 기능입니다. 기본적으로 30km 이상 달리게 되면 저희 차량은 자동 잠금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탑승자가 안에서 손잡이를 잡아당겼을 때 문이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를 위해서 차일드락을 걸어주시는 게 좋은데, 차일드락은 뒤쪽 문을 열어보시면 차일드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 모양 있는 쪽으로 올려주시게 되면 차일드락이 설정되게끔 되어 있어 밖에서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2열 공조장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버튼을 올리고 내려주시면 온도 설정이 가능하고,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올리거나 내리면 풍향 세기가 설정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이소픽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용 카시트를 꽂을 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데요. 커버를 잡아당겨서 벗긴 후 카시트를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2열 암레스트입니다. 2열 암레스트는 레버를 잡아당겨 주시게 되면 컵홀더를 눌러서 양쪽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쪽의 버튼을 누르면 수납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열 시트 폴딩 방법입니다. 안쪽에서 중앙만 폴딩을 할 수 있는데요. 중앙 헤드레스트 뒤편에 레버를 잡아당겨 주시게 되면 중앙 부분만 접을 수도 있고, 혹시나 양쪽 다 접길 원하면 트렁크를 열었을 때 양쪽의 레버를 잡아당겨서 6대4 또는 양쪽 다 접으실 수 있습니다. 본넷 개폐 방법입니다. 운전석 하단부에 손을 깊숙이 넣어주면 빨간 레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잡아당기면 본넷이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벤츠 엠블럼 기준 대각선 밑으로 손을 넣게 되면 회색깔 레버가 만져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잡아당겨서 올리면 본넷을 완전히 열 수 있습니다. 차량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왼쪽에는 배터리가 위치하고 있고, 오른쪽에는 워셔액이 위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이외 소모품이나 혹시나 차량을 수리할 때는 가까운 한성자동차에 방문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넷을 닫을 때는 잡고 세게 닫거나 아니면 15cm 정도 띄운 상태에서 반동을 이용하여 세게 닫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게 닫지 않았을 때는 와이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더 뉴 E클래스 E350 AMG 라인 모델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도와드린 한성자동차 벤츠 수원전 시장 프로덕트 엑스퍼트 최윤이었습니다. 저희 한성자동차 수원전 시장에 방문하셔서 시승 및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며, 차량을 구매 시 원하는 곳으로 전달해드리는 픽업앤딜리버리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차량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